입찰기한 돼 있죠? 2월 3일날 3억 5천, 2월 4일날 3억 1천, 2월 5일날 2억 8천, 2월 6일날 2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떨어진다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물건에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숙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오피스텔은 무려 서울에 있는 것이고요. 서울에서도 송파구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세도 받고 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초보자들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오피스텔은 말이죠. 자, 송파는 잠실이 대장이죠. 잠실. 그쵸? 잠실에서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몽촌토성역이 있어요. 몽촌토성역. 잠실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방이동 먹자 골목이 있는데요. 요 라인에 위치 좋죠? 그쵸? 이 위치면은 8호선도 걸어갈 수 있고 9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광장, 공원도 끼고 있어요. 8호선, 2호선, 9호선, 먹자골목 모든 거를 다 끼고 있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어디서 봤느냐? 제가 본 곳은 바로 온비드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온비드가 친숙하실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서 입찰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또 있죠. 그렇다면 온비드를 어떻게 검색하느냐? 부동산에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매각. 서울시 송파구였죠. 송파구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43-6입니다. 43-6. 1601호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최저가는 2억 8,6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23.41. 물건 관리 번호는 2024-1200-092-601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제가. 저장을 해두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검색할 때 좀 더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 물건이 재미난 것은 감정가 3억 3천인데 2억 8,6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꼭 봐야 될 게 바로 공고문입니다. 첨부 파일로 해서 공고문이라든지 감정평가서라든지 세대 열람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지금 2억 8,600만 원이죠. 2억 8,600만 원. 오늘 5일입니다. 5일. 재미난 것은 토지가 8천만 원이고 건물이 1억 8,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건물 부가세가 1,875만 원입니다. 족장님, 갑자기 뭐가 머리 아픈데요?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건물분 부가세는 만약에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로 한다 그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2억 8,600만 원 마이너스 1,875만 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해당 위치 한번 볼게요. 몽촌토성역에서 나와요. 나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진짜 여기랑 가깝죠? 나와서 한 3분 거리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매매 찍어볼게요. 매매. 전용 면적은 38 AD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D 정도 되는 것 같아요. AD의 매매 가격은 얼마죠? 그렇죠. 3억, 3억 1천, 3억 2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8천, 2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시세보다 10%는 싼 것 같아요. 10%. 아, 족장님, 근데 10%면 좀 덜 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낙찰이 된다 그러면 또 찾으면 되죠. 입찰 정보를 보시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 자, 어떤 게 재미난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입찰 기간.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유찰이 됩니다. 몇 프로씩? 10%씩. 유찰 10%, 유찰 10%. 그래서 20%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입니다. 2주. 그런데 이 물건이 재미난 건 뭐냐라고 하면은 입찰 기한 돼 있죠? 2월 3일날 3억 5천, 2월 4일날 3억 1천, 2월 5일날 2억 8천, 2월 6일날 2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떨어진다는,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물건에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유심히 봐야 된다. 내일 아침에 낙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가격에 입찰할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회차에 입찰한다 그러면 2억 5,800이 아니고 마이너스 1,670만 원 하면 얼마다? 2억 4천이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가는 얼마다? 3억 이상이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은 어떻게 된다? 괜찮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봐야죠. 족장님, 그런데 이게 3억 정도에 매각될까요? 2억 4천에 낙찰받는 건 아는데 이 가격에 받으면 좋은 건가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저는 실거래가를 먼저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하는 건 뭐 있죠? 월세 가격. 월세가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버틸 수 있겠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200에 150이랑 130에 130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내가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월세는 받겠다.
또는 신탁으로 돼 있어서 보증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한 달 정도의 그냥 월세 정도는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 수익률로 2억 6천입니다. 보수로 보는 거죠 지금. 150 받는다 그러면 6%의 수익률로 3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내 돈을 생돈으로 넣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자를 내면은 월세가 들어야지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월세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체크하니 130에서 150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 자 150만원 요거는 7.8평, 요거는 분리형 오피스텔 똑같죠?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A타입인지 D타입인지 모르겠어요. D타입으로 해놓긴 했는데 방 정보로 보니까 기본형이네요. 기본형.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A타입 되어 있고 D타입 되어 있는데 A타입 같은 경우에도 도면이 얘로 되어 있죠. 얘로 되어 있고 지금 D타입이라고 해놨다고 했는데 도면이 이걸로 된 거 보니까 두 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똑같은 것 같은데 월세가 얼마다? 130에서 150 되는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A타입과 D타입이 있는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1601호인데 복층이 있습니다. 복층. 그렇죠? 이렇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네이버 부동산에 복층이 없는데? 복층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아니 평형이 똑같은데 복층이 있다? 좀 이상한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단지 정보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38A 하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이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거고, 그 다음에 38D를 누르니까 뭐가 있느냐? 이거 보이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락. 기본형인데 대창형이라 그래서 다락이 있어요. 다락. 38A는 52세대가 있지만 38D는 4개밖에 없어요. 4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측정한 게 맞나라고 생각됩니다. 전 만약에 38D면 130에서 150 정도는 충분히 받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월세를 1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는 기본형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38D로 가면은 여기 계단이 더 생기면서 대창형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다락이 있다. 다락이는 살고 싶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일반 다락은 아니에요. 외부랑 연결된 다락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요. 그래서 다락이 있어서 더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30, 150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숨어있는 보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건 이 가격이네, 안 되겠네 이럴 수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 뭘 본 거죠? D를 본 거죠. 어디서? 감정평가서에서 복층이라는 글자 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전입세대 결과 전입이 안 되어 있다. 전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전입세 대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단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드는 거예요. 임대 안 주고 바로 매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업자로 해서 매각을 했을 때 문제는 그 전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마음대로 사람을 빼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자 바꾼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처음부터 사업자로 받은 것이고 사업자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가세라든지 주택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를 꼭 한번 만나보세요. 전 저 혼자만의 시나리오니까 말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물건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로 될 것 같고요. 자, 이 물건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은 현재 기점으로 전입세대 연락 결과 전입되어 있는 세대 없음 됐어요. 없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현장에 조사해봐야 됩니다. 전 안 갔으니까. 그냥 아무도 안 산다는 전제하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보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잡힐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입니다. 상업용 시설. 그래서 원래 상가거든요. 상가 쉽게 말하면 상가 같은 느낌이에요. 상업용 시설이라고 해서. 근데 사람이 살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래서 주택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태생이 얘였었는데 주거로 살고 있으니까 이걸 받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뭘로 받을 수 있다? 상업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느냐 따라 달라져요. 실질 과세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뭘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낙찰 받았어. 그러면 난 처음부터 상업용이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었던 이런 주거용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아니죠. 주택의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보석이 숨어있는 재미난 물건이다. 자, 내일 낙찰 안 됐다. 그러면 2억 5,8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1,700만 원 가량 됐던 것 같아요. 대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2억 5,8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금액 뺀 금액만큼 해줄 거예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주냐? 2.4억에 대한 대출 90% 해줍니다. 그러면 나의 실수령 얼마냐? 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400만 원 플러스 1,700만 원 됩니다. 플러스 취등록세. 자, 그러면 2,400 플러스 1,700 하면은 3,000, 4,100만 원 들어갈 거고 플러스 취등록세 하면은 한 1,0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청구비용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한 110만 원에 하겠습니다. 110만 원.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세팅이 다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총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죠. 5천만 원 중에 이 금액 환급받습니다. 그럼 나의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은 3,300만 원 들어갑니다. 3,300만 원 들어가고 130에서 월세가 150만 원 했으니 중간값 140만 원 받는다. 우리는 복층이 있어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40 빼기 110 하면 30만 원이죠. 3,300만 원 투자를 해서 매달 3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다? 나의 매입 가격은 얼마였다?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1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향후에 2억 한 8천? 2억 9천? 이 정도에 매각 가능할 거거든요. 가능하다 그러면 2억 8천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시세 차익은 얼마다? 4천만 원.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 얼마? 3,3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30만 원 나오는 거고 따박따박 3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시세 차익 얼마? 약 한 4천만 원 가량 하다. 이것도 얼마에 매각 잡았을 때? 2억 8천만 원의 매각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쌉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3억임에도 불구하고 3억보다 2천만 원 내려서 매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억 8천만 원에 매각을 한다 했을 때에도 나의 낙찰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수익 가능하다. 3,300만 원 투자하고 내가 매달 30만 원씩 받으면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없잖아요. 3,300만 원 넣어서 한 달에 이자 30만 원 안 나오잖아요. 또 그럴 수 있죠. 뭐 재산세 되면 뭐 없어요 하잖아요. 2번 빼면 됩니다. 2번, 뒤에서 3번 뺄게요. 빼면 됩니다. 이거 하면서 1, 200만 원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요. 이거 만약에 세팅했다 그러면 이 정도 벌면 돼요 또. 벌면 되잖아요. 비용 처리 될 거고. 이 정도에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 나는 이런 오피스텔이 지금 공매로 진행되고 있다. 자, 내가 만약 실거주할 사람이었어. 그럼 원래 이 가격이 얼마죠? 원래는 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1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40만 원. 40만 원은 나에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얼마? 2, 3천만 원. 내가 월세로 살면은 평생 월세예요. 내가 월세로 산다 그러면 시세 차익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매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뭐가 나온다? 40만 원의 정도 매달 세이브하고 1년 세이브하고 2년 세이브한 다음에 얼마에 팔 수 있다? 3천에서 4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보고 팔 수 있다. 투자 이렇게 하는 거다. 내 머릿속에서 조금만 깰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월세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월세 엄청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걸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내 보증금만으로도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노동을 계속 월세로 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세이브해서 내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이냐, 부자가 꼭 아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